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3강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을 총 정리해드리고 또 이 과거형 만든 거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요, 한국식 문법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식 문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머리에 지진이 나고 도저히 못 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과거형도 정복할 수 있는지 제가 이지 선생님만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팁 드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요, 우선 배워나 봅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선 한국식 문법에서 가르치는 과거형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나 보시죠. 1번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단어를 과거형으로 만들 때, 예를 들면 가다라고 하는 단어 과거에 내가 갔다 내지는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만드나요? 보통 제가 초록 색깔로 해놨는데 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서 가다에서 갔었다로 만들어서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리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환하냐면요, 일반 동사에다가 제가 초록 색깔로 써놓은 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서 과거에 예를 들면 갔다를 갔었다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ed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동사에는 이렇게 붙어요. help 라는 단어 있죠. 우리 많이 봤죠? help에서 돕다를 과거에 도왔다, 도왔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d 그냥 붙이면 됩니다. help 뒤에 ed 붙이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요, helped 라고 읽어요. ed가 뒤에 붙으면 보통 발음은 내지는 t가 납니다. 발음은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helped, 발음이 붙은 거예요. 자, work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걷다라고 하는 단어 work의 뒤에 ed가 붙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단어 뒤에다가 ed만 붙이면 돼요. worked 라고 발음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walked. 똑같습니다. look,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뒤에 그냥 ed만 붙으면 보다, 그래서 봤다 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looked.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보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watch 라는 단어에다가도요, 그냥 뒤에다가 ed만 붙이면 봤다가 봤었다가 되는 거예요. 보다가 봤었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따라해볼까요? watched.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가다가 갔었다가 됐던 것처럼 영어에서도요, 그냥 일반 동사 뒤에 ed만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어려워할까요? 뒷장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제 예외 변화라고 써놨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땐 규칙 변화 안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have, 가지다라고 하는 have가 과거형이 어떻게 됐었죠? had라는 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런 불규칙 동사가 한 덩이가 있고, 오늘 배우고 있는 건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한국 문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ed 붙이는 녀석들은 아주 쉬운 녀석.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요, 조금 달라진 거예요. 약간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요, 한국말이 어떤 걸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걸 하다. 근데 이거 과거형 만들 때 했다 내지는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가다, 갔었다, 먹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엇이 아니라 하다는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말도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요, 첫 번째 like라고 하는 단어 제가 적어놨는데요. like처럼요, 동사가 e로 끝날 경우에는요, e랑 d를 붙여서 쓰죠. 우리 앞에다. e랑 d를 붙였던 걸 e로 끝나게 되면 d만 붙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e는 이미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ike에다가는요, like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like 뒤에 단순히 d만 붙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살다라고 하는 live라는 단어 있습니다. live라는 단어 뒤에도
E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만 붙이면 됩니다. 발음 한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음이요. liked, liked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liked, liked, 좋습니다. lived, lived, 네, 그냥 단순하게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요. y로 끝나면 y를 삭제하고 ied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study라는 단어 있습니다. study라는 단어는요. y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y를 없애버리고 ied를 붙입니다. 그리고요. 울다라고 하는 cry라는 단어 있어요. cry도요. 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없애고 ied를 붙입니다. 네, 어떻게 읽는지요? study는 started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볼까요? started, started, started. 네, cry는요? cried, cried, cried.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따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요, 그 밑에 우리 놀다, 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pl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lay는요, 이상하네요. y로 끝나면 y를 버리고 ied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play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뒤에다 ed를 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약간 이상한데요?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규칙이라고 정해놨지만 불규칙이 워낙 많은 규칙들입니다. 자, 뒤에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쭉쭉쭉 가보시죠.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그냥 ed 붙이는 거, e가 있을 경우엔 d만 붙이는 거, y로 끝날 경우엔 y를 버리고 ied를 붙이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나와요. 단모음에다가 단자음을 더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단자음을 한 번 더 붙인다. 선생님, 단자음이 뭔가요? 우리 단모음 배웠던 적 있죠? 예. 단모음처럼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멈추다라고, 멈추다, stop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음이 하나 있죠? 오 해서 단모음입니다. 그 뒤에도 자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stop이라는 단어는요, p를 하나 더 추가하래요. stop 뒤에다가 p를 하나 더 추가하고 ed를 붙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pla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a가 단모음이네요. n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lan 뒤에다가 n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해서 planned가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문법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여러분께 제가 이런 걸 잘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불규칙 동사는 저랑 하나씩 배워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규칙을 아실 필요는 있다. 알려는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네, 4가지 규칙을 배웠는데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이 동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규칙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4개의 규칙을 배웠던 단어들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helped, worked, looked, watched, liked, lived, studied, cried, played, stopped, planned 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끝에 뭐가 붙습니까? ed가 붙습니다. 이 d라고 하는 게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까? 찾아보시죠. 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단어 중에서 끝에 ed가 안 붙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 ed가 붙을 때 어떤 거는 d만 붙여서 ed를 만들고, 어떤 건 ied를 붙여서 ed를 만들고, 어떤 건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d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ed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우실 거는요, 이 불규칙하거나 이렇게 된 건 조금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볼 때, 말할 때, 읽을 때 다 ed가 있을 경우엔 과거다. 우리가 갔다, 먹었다, 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거를 만들 때 영어에서 뭘 붙입니까? e랑 d입니다. e랑 d.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발음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뒷장 가볼게요. 발음도 회개합니다. 발음도 회개망측한데요. ed 붙이는 것도 어려웠죠. 근데 발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칙이니까요. 발음도요, ed가 붙을 때요, 제가 첫 번째 유성음이라고 적어놨어요.
B, V, Z 이런 거예요. 유성음이 뭐냐면요. 이야기를 할 때 성대가 울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F랑 V랑 발음할 때 내 입은 똑같아요. 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성대가 울리느냐 마느냐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F 발음 어떻게 합니까? V 발음은요. V. 그래서 똑같은 입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에 따라서 성대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F가 되고 V가 됩니다. 근데요. 성대에서 소리가 안 나는 F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해요. 근데 V는요. V 성대를 울리기 때문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성대? V 네, 이건 바로 유성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유성음으로 끝날 경우엔 뒤에 이 ed를 드라고 읽는데요. 어떻게 해요? play 이 하고 성대가 울렸습니다. play.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played라고 드 발음이 나요. 그 live 살다라고 하는 게 V 발음으로 끝납니다. live 그렇기 때문에 lived 유성음으로 끝나면 드 발음을 내준다. 무성음으로 끝나면요 제가 이런 발음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는 경우에 helped 같은 경우는 끝나죠? 성대 안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helped t로 끝나고요. 자, work 어떻게 해요? worked t로 이 D를 읽어준다고요. watch 보다라고 하는 watch 역시도 끝나기 때문에 watched. 그래서 T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아마 머릿속에 지진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오세요.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드 내지는 트 발음이 나는 것 뒤에는 ID 발음이 난다고 제가 써놨어요. 자, 유성음이 나올 때는 드 발음을 냈고요. 무성음이 나올 때는 트 발음을 냈기 때문에 드나 트 발음은 우리 이미 써버렸죠. 근데요, 드나 트 발음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END 끝내다라고 하는 거 end라는 거 있어요. end 드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ended 내지는 ended라고 하면 어색합니다. 이미 앞에서 썼던 발음은요. 그래서 end it 그래서 ended라고 발음해요. eat라고 하는 발음을 합니다. 한 번 더요. 기다리다라고 하는 wait라는 게 있어요. t로 끝났죠? waited 내지나 waited 이상해요. 그래서 wait it wait랑 it 붙입니다. 그래서 waited 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study 같은 경우도요. study 뒤에는 IED가 붙었죠. 네, IED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IED는 it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study랑 it 합치면 started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참 어려우실 거예요. 한국식 문법에는요. 어떤 힘이 있는지 제가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식 문법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고 영어를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이상하고 오묘한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식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식 문법으로 공부를 하다 영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의지가 아주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 공부는 해야지 밥 먹고 사니까 공부해야지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틀릴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하는 게. 근데요,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한국식 문법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었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가요? 정말로 재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문법의 놀라운 힘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는요, 학생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셨을 법한 문제예요.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stop의 올바른 과거형은? 이런 거 학생 때 많이 봤어요. 1번 그냥 stop, 2번 stop 뒤에 ed를 붙인다, 3번 stop 뒤에 p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였네요. 4번은요 stop 뒤에 그냥 d만 붙였고요. 5번은요 stop 뒤에 ied를 붙였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막 머릿속에서 썩히고 비빔밥이 되고 있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 때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서 우리가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망설임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문법은 다 문제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전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어 하시는데 1도 필요가 없어요. 스탑 뒤에 ed가 붙던 id가 붙던 p를 하나 더 붙이고 ed가 붙던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냥 stop의 과거형은 stopped 라고 발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stopped 라고 발음했을 때 발음이 낫네? 그러면 과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발음 문제예요. 자, lived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의 올바른 발음은 어떻게 되냐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이요. live 2번이요. lived 3번이요. lived 4번이요. lived 5번이요. lived 뭐가 맞을까요? 다 비슷비슷하죠? 네, 왜냐면 이 live라고 하는 단어가요. live 하면 살다예요. 근데 live라고 하면은 똑같은 단어의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live 하면 우리 라이브로 노래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보통 형용사로 씁니다. 어떤 살아있는 이라고 할 때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live라고 발음하면 동사로 살다라고 돼요. 이거는 살았다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live 성대가 어때요? 울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나요. lived.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학생 때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근데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문제예요. 한국 문법에서 이런 문제 낸다는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우리가 발음이 나는 케이스도 세 가지나 배웠어요. 근데 무성음이고 유성음이고 언제 구분합니까? 언제 느라고 하고 언제 라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꼼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느랑 트. 자, 느랑 트 사이에 발음을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드, 트. 드랑 트도요, 우리 입이랑 혀의 위치는 거의 유사해요. 자, 드 발음 내볼게요. 트 발음 내볼까요? 트, 트. 근데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목을 만지고 있죠? 드 발음 낼 때는 어떻습니까? 성대를 울려요. 유성음입니다. 트 발음 낼 때는요 무성음이에요. 성대가 안 울립니다. 왔다 갔다 해볼게요. 드 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드랑 트 사이 발음은요 드. 어때요? 감쪽 같습니까? 성대를 울리는 것도 아니고 안 울리는 것도 아니고 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트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plate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played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그쵸. Y로 끝나면, 아니야. 소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play. 이 유성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play. 울리기 때문에, 발음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played. 그 옆에요. lived. 제가 드라고 했습니까? 트라고 했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helped. 제가 드라고 했습니까? 트라고 했습니까? worked. 드라고 했을까요? 트라고 했을까요? 네, 비슷비슷해요. 빨리 말하면 잘 알지도 못하겠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드랑 트 사이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중간으로 발음을 하시면 우리가 방금 외워야 됐었던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요, 이 영어 발음이란 게 굉장히 회개합니다. 왜냐면 영어 쓰는 사람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반복하거나 했던 발음 또 하는 거나 귀찮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I am 같은 거요 너무 자주 쓰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 어떻게 줄여 쓰죠? I'm 이라고 줄여 쓰죠. it is는요 it 라고 줄여 씁니다. 발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play 라고 해서 이미 play가 끝날 때 play 하고 성대를 울렸는데 과거형 만든다고 드나 트를 붙인다고 해서 원래 울렸던 성대를 안 울리거나 안 울렸던 성대를 울리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죠. 안 울렸던 건 안 울리는 걸로 끝내고 싶고 울렸던 건 울리는 걸로 끝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play 하고 play 하고 성대를 울리고 끝났으면 드든 트든 여러분이 붙이면 자연스럽게 성대를 울리면서 발음에 가깝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play 이상해요.
played.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계속 이야기하시다 보면 드랑 트 사이의 발음을 하시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성들을 울렸으면 울리는 쪽으로, 안 울렸으면 안 울리는 쪽으로 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드랑 트 사이의 발음으로 그냥 하세요. 저 믿고요. 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맞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요, 안 바뀐다고 한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played 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요, 드라고 하든 트라고 하든 뜻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plate라고 한다고 한들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거 드 내지는 트, 상관없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드랑 트 사이의 발음을 넣어서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맞게 고쳐집니다. 안 고쳐진다 한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돌팔이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돌팔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돌팔이에요. 근데 돌팔이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영어 배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영어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안 포기하고 지속한다 한들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외국인 만나면 말 막 나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위에서 제가 그냥 강의한 것처럼, 이렇게 문법책이 이렇게 써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의하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시간도 안 들여도 돼요. 근데 저는요,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외우시고 덜 어려워하시고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지 늘 연구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그 연구의 결과인 거예요. 드랑 트 사이에서 발음하시면 가까운 쪽으로 가요. 가까운 쪽으로 간다는 것도 연구 결과고요. 이 돌팔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 하겠죠. 아유, 저 못 배운 녀석. 내지는 아유, 엉터리 녀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배운다 한데 여러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저 믿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드 내지는 트 사이에 트 하는 발음을 그냥 동사 뒤에 붙이시면 돼요. 그럼 과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음 장 가세요. 자, 제가 쉽게 생각해야 쉬워진다고 했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4가지 배웠어요. 뭐요? 일반적인 동사는요, 뒤에다가 그냥 ed 배운다고 붙인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e로 끝나는 동사는요, 그냥 d만 붙여요. y로 끝나는 동사는요, y를 버리고 ied를 붙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웠죠? 네. 그리고 단모음이랑 단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d로 붙인다고 배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외우시려면 외우셔도 돼요. 근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변하는 이 4가지 얘들 다 합쳐서 그냥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시면 되냐면요, pl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lay의 과거형은요, play가 y가 있으니까 y를 버리고 id를 붙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play 과거는요, played 예요. d랑 t 사이에 발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played, played. 원래는 played 드가 맞아요. 근데 드랑 트 사이에 played 하다 보면 결국 played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ied가 붙는지 ed가 붙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떤 단어요? 하나 그냥 얘기해 볼까요? help 과거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ed 붙여야 되나요? p를 하나 더 붙여고 ed를 붙였어야 되나?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그냥 help의 과거형은요, helped 입니다. 네. 드나 트 사이에 발음 그냥 넣고 과거형 말하시면 돼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보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제 강의를 watch 보고 계시죠? 어제 나 이지 선생님 강의를 봤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watch의 과거형 뭡니까? 네. ch로 끝나면 과거형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ch로 발음이 끝나면 과거형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watched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watch 뒤에요, 드 내지는 트 사이 즈 발음하시면 돼요. watch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예,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끄셨을 수도 있어요. 듣다가 참 모르겠네 끄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면 엉터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쳐요. 네. 근데 엉터리로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ed 붙이는 거, 그리고 발음하는 거 다 모으고 점점 가지를 좁히고 가다 보니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냥 발음 붙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처음 배우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거 다 듣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서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법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읽는 법칙 3개, 만드는 법칙 4개, 총 7가지 법칙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7가지 법칙이 결국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1번 밑에요. 단 예외가 많으니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자주 쓰는 동사 순서대로요. 여러분이랑 불규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사들이요. 하나 천천히 배워 나갈 거예요. 네, 다음부터 배워 나갈 거니까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딱 외울 거 하나, 아니 딱 2개 하시죠. 하나, 과거형에는 ed가 붙는다. ed. 근데 그 ed를 어떻게 읽는다? 드나 트 사이에 트. 발음으로 읽는다. 읽다 보면 좋아진다. 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강의를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요? 네, 하나로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려운 거 배우실 때 부담되는 거 당연합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과거 보면 예전에 우리 I am 배울 때요, you are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요, 지금 쉬워요. 지나고 보면 무척이나 쉽습니다. 지금 어려우셔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요, 강의에서 단어를 다룰 거예요. 정말 자주 쓰는 단어 다룰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뭐 하셔야죠?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꼭 2번, 3번씩 복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